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말이 있죠. 진짜 그렇습니다.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가 않네요. 말 그대로 충격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동안 애 많이 쓰셨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오늘 민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들 참 많습니다. 무더위 어떻게 극복하고 계신지도 궁금하고요. 서울 낮 최고 기온 지난 21일 37.9도, 22일 38도를 찍었어요. 제가 일하는 안국역 인근 40도입니다. 정말 더워요. 주말 어떻게 보내셨는지도 궁금하고요. 기쁜 소식들도 있죠. 12년 전에 해고된 KTX 승무원 180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됐습니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사건, 조정희와 반올림, 삼성전자가 노동위 중재에 합의하는 서명식을 연다고 하죠. 두 사건 다 10년이 넘은 투쟁 끝에 맺은 결실입니다. 그동안 지옥을 견뎌내신 분들이지요. 하나하나 따져보고 말씀드릴 이야기들이 참 많은데요. 삼성 백혈병, 반올림은 처음 싸움부터 참 어려웠던 기억이 나요. 상대가 삼성전자라 당시 아무도 안 썼거든요. 언론에서. 저희는 처음부터 끝까지 달라붙어 열심히 썼습니다. 저희가 안 쓰면 누가 쓰나요? 저희는 또 삼성 광고 안 받습니다. KTX도 마찬가지죠. 10여 년 동안 지근거리에서 그분들을 봐왔는데요. 큰 벽 하나를 넘은 느낌이랄까요. 하나하나 세세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모르겠어요. 일단 노회찬 의원 소식을 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어쩜 이리 황망하게 가십니까? 아군 장수를 한 명 잃어버린 느낌이에요. 이 프로그램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민소.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인천 남구 갑 홍일표, 당연히 자유당, 당연하죠. 네. 홍일표 의원이요. 기억나시려나 모르겠어요. 지하철 몰카 판사 기억나시나요? 네. 지하철 몰카 판사, 네. 그 몰카 판사 아버지입니다. 자유당 홍문표 의원의 팔촌 동생이고요. 지금 불법 정치자금 수수로 재판 중인데요. 검찰이 징역 1년 10월에 3,900만 원 추징을 구형했습니다. 아직 선고 전인데요. 이분은 지인에게 4천만 원 정도를 받았고요. 7,600만 원을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계좌로 옮겨서 회계장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4천만 원 수수에 징역 1년, 회계장부 조작은 징역 10월, 합쳐서 1년 10월인 거죠. 아시다시피 벌금 100만 원 이상 선고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보통 절차가 이렇게 진행이 되죠. 불법 정치자금이라는 건요. 말씀드리기 참 한마디 한마디가 어렵습니다. 노회찬 의원이 유수에서 밝힌 것처럼 돈 받은 거 다 맞다, 대가성 없다라고, 그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면 그 돈이 대가성이 있다고 함부로 단정 지어 말하긴 어려울 겁니다. 불가능하죠. 대가성이 있었으면 그 돈 받지 않았을 겁니다. 진보의 유일한 무기는 도덕성이라고 하던가요. 어쩌면 이렇게 잔인한지요. 그놈의 도덕성은 정말 이중잣대예요. 칼은 여기저기 똑같이 사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왜 진보정당에는 그렇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요구하면서 민주당이나 자유당은 니들이 원래 그렇지 하면서 넘어가는 거냐 이거죠. 이런 게 이중잣대 아닌가요? 보는 방향은 달라도 적어도 말통하는 몇 안 되는 진보 정치를 하시던 분이었고요. 적어도 방향은 다르지만 같은 곳을 보고 있는 거 아니었나 싶었던 의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무슨 비보입니까? 이러려고 그 모진 세월을 견디오신 건가 싶어요. 정말 이럴 거면 진보 안 해도 되잖아요. 이 땅에서 진보의 가치를 지키고자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게 숙명인가요? 살면서 어떻게 사람이 100%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뭐 하나라도 나오면 전체가 부정되는 게 진보 진영이다 보니 몇십억을 삼켜도 뻔뻔한 정치인들 얼마나 많습니까? 당장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재용도 있잖아요. 조 단위로 해쳐먹는 인간 말종들이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논두렁 시계와 대체 뭐가 다른 건지요. 참 말문이 막혀서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현기증이 나요. 오늘 민소. 조금 무겁네요. 네, 진보,
진보 정치, 도덕성. 진보는 도덕이 생명입니다. 진보와 도덕. 보수 진영이 주로 이렇게 프레임을 짜서 진보를 공격하지요. 자기들은 차로 현금을 실어오면서 수표 받았다고 쌍욕을 해대죠. 물론 50보 100보입니다. 행위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돈의 액수에 따라서 양심을 어긴 행위가 경중이 달라지는 건 아닙니다. 50발 도망간 거나 100발 도망간 거나 도망간 건 도망간 거죠.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아마 이런 의식의 흐름이 아니었나 싶어요. 유서에 남긴 것처럼요. 돈을 받긴 받았는데 대가성이 있는 건 아니고 억울한데 하소연할 수는 없고 진보정치 20년 사이에 단 한 번도 없었던 불법 정치 자금 재판이 열릴 테고 정황상 유죄일 가능성이 99% 이상이고 부정부패 척결하자고 한평생 살아왔는데 노동자의 편에 서서 삼성과 싸우고 재벌과 싸우고 그런데 그 개인 부정으로 특검 앞에서 제가 감히 고인의 뜻을 어찌 알겠습니까만 아마 이런 의식의 흐름 아니었나 싶어요. 돈 안 받았다고 했지만 이미 받은 사실을 본인이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그 돈이 그 돈이 아니라고 말하고 싶지만 이미 받은 건 사실이고요. 고등학교 친구였잖아요. 선거 때마다 십시일반 모아서 줬을 테고요. 또 친구끼리 5천만 원 정도, 물론 큰 돈이긴 합니다만 그걸로 무슨 대단한 어디 전셋집 구하기도 어렵습니다. 그걸 마치 대단하게 뭘 해드셨을 양 조중동이 대서특필할 테고요. 가뜩이나 털어도 뭐 먼지 안 나오는 드루킹, 심지어 특검인데 이거라도 하나 걸리니 대단한 일처럼 포장해서 보도자료 뿌려야 될 것 같고요. 노회찬 의원은 1번 왜 거짓말했느냐, 2번 받은 거 알고 있었는데 왜 말 안 했나, 3번 특검 앞에서 포토라인 앞에 서서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해야 할 테고요. 숙골들 보수 언론들 그것 봐라, 자유당들 그것 봐라, 그러면서 너네 진보했냐, 재벌 깔 자격이 있네 없네 이 빨갱이 새끼들 아주 나쁜 놈이라고 욕을 바가지로 해야 될 테고요. 진보정치 20년의 첫 부정으로 실형을 살게 되는 선례를 남기는 것도 무척 부담스러웠을 겁니다. 또 이런 것도 있겠죠. 정의당에서 출당을 시키던가 제명을 하든가 해야죠. 윤리위원회 열고요. 구질구질하게 설명해야 되고요. 해명을 하고. 아니 다 알지 않느냐, 선거 때마다 돈 걷어주면 받잖아, 안 그래? 다들 수금하잖아. 내가 그걸 어디 나쁜 데 썼나, 누구 뒤를 봐줬나. 이런 상황을 뻔히 다 알지만 제명 조치, 출당 조치를 해야죠. 정의당에서는 당연히 난리가 날 테고요. 어떻게 동지를 내치냐, 아니다 당장 우리가 살아야 된다, 여기까지도 내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일 큰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신 때문에 어렵사리 여기까지 온,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죠. 삼성 백혈병 KTX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넘을 수 없었던 초롱성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물론 촛불 시민 여러분들 덕입니다만 드루킹 특검의 성격이 있잖아요. 드루킹 김경수를 잡으려고, 문재인을 잡으려고 엉뚱하게 파편이 노회찬 의원으로 튀긴 했습니다만 아마 견디기 어려웠을 겁니다. 물론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일도 중요했겠습니다만 그렇게 가벼우신 분 아니니까요. 개인의 명예보다 모처럼 진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마당에 평생 그 길에 매진해왔다고 자부하는 자신 때문에 오히려 진보가 공격을 받고 후퇴되는 모습을 자신의 눈으로 지켜보는 게 매우 괴로웠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막을 수는 없었을까요? 예견되는 일이었긴 합니다만 돈은 어떤 식으로든 소리가 나게 돼 있습니다. 큰 장수를 잃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오늘 민소. 부모님의 생신이나 기념일엔 이제 다들 아시죠? 오직 부모님만의 주인공으로 하는 세상에 다시 없을 고품격 회고록을 민중의 소리가 특별 제작해드립니다. 한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해 오신 부모님을 위해 아주 오래 기억에 남을 뜻깊은 선물. 기억의 책 만민보,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문의전화 1877-1419 1877-1419 민중의 소리.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그 혹독했던 시간을 견뎌내고 촛불로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낸 자랑스러운 여러분 곁에 언제나 민중의 소리가 함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돈과 권력에 굴복하지 않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의 가장 든든한 벗이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노회찬 의원을 죽음으로 몰고 간 도덕성의 정체는 대체 뭘까요? 진보 진영의 도덕성, 자신 때문에 진보의 도덕성이 난도질되는 게 싫었던 위장 전입쯤은 옵션이 되는 보수 진영, 사퇴 이유가 되는 진보 진영, 왜일까요 이거 이러면 이중잣대 누가 살아남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볼까요? 진보 진영의 유일한 무기가 정말 도덕성밖에 없나? 정말 도덕성에 바탕하고 있나? 어쩌다가 도덕성이 족쇄가 됐을까? 사실 도덕성은 원래 보수의 가치입니다. 보수의 덕목이죠. 도덕이 뭔가요? 당연히 기존 가치들을 결집하고 지키는 거잖아요. 보수의 이데올로기가 당연히 도덕입니다. 옛것을 지킨다. 우리나라 숙골들 말고요. 보수. 말 그대로 저 같은 보수주의자들. 네. 그럼 진보는 뭘까요? 변화, 혁명 이런 게 진보잖아요. 사실 진보가 도덕적일 수가 있나요? 90년대 학생운동 봐봐요. 등록금 내려달라고 화염병 던지고 쇠파이프 휘두르고 거기서 도덕을 찾습니까? 점거농성도 불사하잖아요. 대체 어디가 진보와 도덕성이 동일시되는 건가요? 이건 완전 프레임 싸움에 고스란히 갇혀버린 거죠. 진보가 뭐예요? 기존 사고와 행동의 틀에서 자유로워하는, 도전도 하고 저항도 하고 진보의 도덕성을 동일시하는 거 그 자체가 모순 아닌가요? 정의준 동아대 교수가 쓴 컬럼이 하나 있는데요. 이 말을 전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다운표. 그렇다면 어쩌다 도덕성이 진보의 무기가 되었나? 군사독재가 이어지고 정경유착이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보수는 부패했다. 박정희 시대의 실력자 이후락은 자신의 부정한 축제를 떡을 만지다 보면 손에 떡국물이 묻게 마련이라고 합리화하기도 했다. 그런데 공룡과도 같은 보수와 맞서기 위해 정치에 뛰어든 진보는 내세울 게 없었다. 급한 대로 집어든 게 도덕성이었다. 사실 진보엔 가난한 이들이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털어도 나올 게 없었다. 진보 이코르 도덕성의 조합은 보수의 아픈 곳 찌르기에도 효과적인 이래저래 장사가 되는 조합이었다. 그러다 보니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제까지 선거는 독재 대 반독재나 민주 대 비민주의 대립 구도였는데 사실 그 바닥에 깔린 프레임은 부패 대 반부패였다. 그래서 정치권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온 정운찬이나 손석희 같은 깨끗한 이미지의 인물들은 본인들의 정치 성향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진보 진영의 주자가 될 것이라고 사람들은 믿게 된다. 작금의 안철수 현상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봐도 보수적 인물인데 그가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면 진보의 표를 가져간다지 않는가. 꽤 시간이 지난 칼럼입니다. 네. 진보는 도덕성 일랑 보수에게 던져버려라. 진보라고 해서 도덕 DNA가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또 사람 상대하고 조직을 꾸리게 되면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란 불가능하다. 도덕성 프레임에 스스로 갇히는 진보를 보며 보수는 웃는다. 그들을 보라. 돈도 많고 자연산 찾아가 멋지게 술 마시고 혹 실수를 해도 죄 없는 자 돌 던져라 하며 당당하게 빠져나가지 않는가. 진보는 능력으로 승부해라. 능력이 있지 않나. 진보적 시민단체 젊은 활동가들은 웬만한 교수보다 훌륭하지 않은가. 정책 만들기도 바빠 죽겠는데 왜 도덕성 지키기 위한 치열한 노력까지 해야 하나. 도덕성 타령은 진보의 확장에도 방해된다. 가난하고 도덕성만 외치는데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겠나. 진보가 도덕성을 내세울수록 보수는 부패도 된다는 잘못된 메시지만 뿌려대는 꼴이다. 왜 보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낑낑대는가. 오늘 민소. 이런 말이 있어요. 진보는 하얀 종이 위에 까만 점 하나면 그 점을 못 견뎌 하고 수구는 까만 종이 위에 하얀 점 하나 있으면 깨끗하다고 흐뭇해한다는. 저는 온통 시커먼 사람입니다. 소위 이 땅에서 진보 정치, 진보라고 불리는 분들은요, 이 칼럼처럼요, 전부 어렵게 삽니다.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본인이 여유가 있으면 주변을 먹여 살립니다. 저도 민중의 소리 처음 시작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이 일을 시작했어요. 춥고 배고픈 이야기는 쓰면 책으로 한 권 나올 테니 뭐 굶어 죽지 않았으니 이만하면 된 거죠. 진보의 가치를 지키는 일. 네, 글쎄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스스로 좀 벗어나야 해요. 구호는 과격한데 왜 그렇게 보수적인지요. 가령 예를 들면 이래요. 철학이라는 게 뭐 소크라테스, 뭐 막스 레닌 뭐 이런 거 딸딸 외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있는 어떤 생각의 근거, 그게 철학이잖아요. 가령 이래요.
제 처와 저는 학교 다닐 때 만났는데요. 대학교 때. 뭐 같이 돌 던지고 그랬습니다. 병은 저만 던졌고요. 우리 집에 딸이 둘이 있어요. 큰애가 초등학교 3학년, 둘째는 6세 꼬꼬마. 내후년이면 학교를 가야 합니다. 둘이 손잡고 학교 가면 좋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그 사이에 저희가 이사를 하는 바람에 둘째는 다른 학교로 가야 하는 거죠. 아이 둘이 다른 학교를 가야 합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선택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위장 전입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할까 물어요. 네, 제가 그랬습니다. 그거 뭐 내가 국회의원 나갈 것도 아니고 고위공직자 따위 관심도 없고 기왕 방송하는 기획인데 뭐 당신 뜻대로 하시구려. 난 같이 다니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둘이 같이 다니면 든든할 거 아닙니까? 라고 말을 해요. 위장 전입 다 아시죠? 불법입니다. 이런 게 까만 점이에요. 이런 까만 점을 못 견뎌해요. 이런 건 본능적으로 싫거든요. 저 새끼 저거 위장 전입했네 욕하면서 나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진보가 그래요. 사실 저도 무척이나 싫지만 애들만 좋으면 뭐 그 정도는 다 하고 사는 거 아닌가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이해해주지 않겠어요? 사람들은 이해해주지 않습니다. 네. 그래, 나 그냥 욕먹고 살래. 내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런데요, 그게 싫은 거예요. 그게. 그 까만 점 하나 떨어지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위장 전입 따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하고 똑같이 되는 게 싫은 거예요. 어떤 결벽증 그런 게 아니고요. 뭐 바보 같다? 순결하다? 뭐 그런 느낌 있잖아요. 네, 그냥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마음이. 거리에 쓰레기 안 버리는 거랑 침 안 뱉는 거랑 예, 그런 비슷한 겁니다. 네.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실제 진보 진영에 계신 분들이요. 저처럼 생각해요. 부동산 투기는 하면 안 되는 거. 주식 투자는 불로소득이니 해서는 안 되는 거. 어떤 경우든 노동 없는 대가는 안 돼. 뭐 이런 유들의. 네, 말하면 뭐합니까? 그런 바보 같은 사람들이 삼성과 전투를 치르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렇게 황망하게 가실 거면 인사라도 제대로 드릴 걸 그랬어요. 오늘 민소 프로필 그리고 방송에 나와서 했던 주옥 같은 어록들을 정리하다가요. 의미 없다 싶어서 그냥 그대로 파일로 저장하고 버렸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아서요. 옮겨드리지 못하겠어요. 이제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나중에 알았지만 다수 회원들의 자발적 모금이었기에 마땅히 정상적인 후원 절차를 밟아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어리석은 선택이었으며 부끄러운 판단이었다. 이정미 대표와 사랑하는 당원들 앞에서 얼굴을 들 수가 없다. 정의당과 나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께도 죄송할 따름이다. 법정형으로도 당의 징계로도 부족하다. 사랑하는 당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한다. 나는 여기서 멈추지만 당은 당당히 앞으로 나아가길 바란다. 모든 허물은 제 탓이니 저를 벌하여 주시고 정의당은 계속 아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국민승리 21,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정의당, 진보집권 플랜, 함께 꿈꾸던 미래,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선배님. 안녕히 가십시오. 새벽길 나설 때까지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가 진정 새벽별이라네. 기다리네 지쳐 잠든 이들 새벽길 나설 때까지 시대의 밤하늘 서서히 지키다 소리 없이 사라지는 이 시린 하늘 첫마음 빛내며 떨고 있는 바보 같은 사람아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가 진정 새벽별이라네. 눈물 나게 아름다운 그대가